단돈 10만 원이 당신의 30년 공무원 인생을 한순간에 끝낼 수 있습니다. 오늘 다룰 주제는 국가공무원법 제61조에 명시된 청렴의 의무입니다. 이 규정은 단순히 돈을 받지 말라는 수준을 넘어섭니다. 공직사회의 근간을 뒤흔드는 아주 엄중한 잣대라고 보셔야 합니다. 행정사님, 방금 10만 원이라고 하셨는데 너무 가혹한 것 아닌가요? 명절에 작은 성의 표시를 한 것뿐인데 해임까지 당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지 궁금합니다. 네, 충분히 그렇게 느끼실 수 있지만 법의 잣대는 매우 냉정합니다. 국가공무원법 제61조 제1항을 보면 직무와 관련하여 사례나 증여를 일절 금지하고 있습니다. 직접적인 것뿐만 아니라 간접적인 경로를 통한 것도 모두 포함됩니다. 저는 그 간접적이라는 말이 참 모호하게 느껴지는데요. 제가 직접 받은 게 아니라 제 가족이 받은 경우도 문제가 되나요? 당연히 문제가 됩니다. 본인이 직접 받지 않았더라도 직무와 관련하여 배우자가 금품을 수수했다면 위반입니다. 이것이 바로 간접적인 증여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상관에게 명절 선물을 하는 관행도 여전히 있지 않습니까? 업무와 전혀 상관없는 부서로 옮긴 뒤에 인사를 드리는 것도 금지인가요? 국가공무원법 법 제61조 1항 후단을 정확히 보셔야 합니다. 직무상의 관계가 있든 없든 소속 상관에게 증여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반대로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행위도 엄격히 제한됩니다. 관련이 없어도 안 된다니 생각보다 훨씬 범위가 넓네요. 그런데 법에서 말하는 청렴의 의무가 왜 이렇게까지 강력한 건가요? 그 해답은 제61조 제2항에 아주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공무원의 직무행위는 돈으로 살 수 없다는 직무행위 불가매수성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사전에 부정한 청탁이 있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돈을 받은 시기가 업무 처리 전인지 후인지도 따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무 대가 없이 고마워서 준 돈이라도 처벌받는다는 말씀이군요. 그냥 순수한 감사의 표시라는 주장은 소용이 없는 건가요? 징계 절차에서는 그 순수성을 입증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우리 법원은 공무원의 순수성과 직무 집행의 적정성을 최우선으로 봅니다. 단순히 징계 사유가 될 뿐만 아니라 형법상 증례죄나 수뢰죄로 이어집니다. 형법 제129조와 제132조까지 적용된다면 정말 무시무시하네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직무라는 개념은 어디까지로 봐야 할까요? 제61조 제3항을 보면 직무의 범위가 아주 포괄적입니다. 자신의 담당 업무는 당연히 포함되고요. 타인의 소관 업무라도 본인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면 직무에 해당합니다.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기준이 참 무겁게 다가옵니다. 예를 들어 옆 부서 동료에게 한마디 거두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겠네요? 정확한 지적입니다. 공정한 업무 처리를 저해할 수 있는 수준이라면 포함됩니다. 법 제61조 제4항은 직무와 관련하여라는 문구를 더 세밀하게 규정합니다. 결정권을 직접 갖고 있지 않아도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면 위반입니다. 사실상 관리하는 직무행위라는 말도 나오던데 이건 어떤 의미인가요? 결제 라인에 없더라도 실무상 지배력을 행사하는 경우를 뜻합니다. 법적 권한은 없지만 실질적으로 그 일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면 직무 관련자입니다. 정말 빠져나갈 구멍이 하나도 없는 느낌이 드네요. 만약 이런 혐의로 해임 통보를 받았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합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즉시 소청심사 준비에 착수해야 합니다. 소청심사위원회를 통해 해당 처분의 부당함을 다퉈야 하기 때문이죠. 파면이나 해임 같은 중징계가 내려졌을 때 감경받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금액이 소액이고 강요가 없었으며 평소 행실이 바르다면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청렴의 의무 위반은 감경이 매우 까다로운 항목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법리적인 해석과 판례를 분석하여 치밀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직권 면직을 당하는 경우와 징계 파면은 결과적으로 어떻게 다른가요? 해임은 퇴직급여가 삭감되는 등 신분상 불이익이 가장 큽니다. 반면 직권 면직은 신분을 상실한다는 결과는 같지만 징계와는 성격이 다릅니다. 청렴 의무 위반은
보통 파면이나 해임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례를 하나 들어주시면 이해가 더 빠를 것 같습니다. 건축 허가 담당 공무원이 허가 완료 후 고맙다는 인사를 받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5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받았는데 본인은 업무가 끝난 뒤라 괜찮다고 생각했죠.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나요? 설마 바로 파면인가요? 조사 결과 업무와의 밀접성이 인정되어 해임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나중에 소청 심사를 통해 정직으로 감경을 시도했지만 쉽지 않은 싸움이었습니다. 직무집행의 적정성을 보장하려는 목적이 정말 강력하게 작동하네요. 공무원 입장에서는 정말 살얼음판일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빌미를 주지 않는 것이 최선입니다. 만약 본의 아니게 연루되었다면 초기 진술부터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금품 수수의 경위와 직무 관련성의 유무를 논리적으로 입증해야 하니까요. 소청 심사 과정에서 인용 판결을 받는 비율은 어느 정도나 되나요? 청렴 의무 위반은 인용률이 낮은 편이지만 포기할 단계는 아닙니다. 절차상 하자가 있거나 비위 정도의 뒤에 처분이 과하다면 인용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어보니 청렴의 의무가 공직의 제1원칙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제61조는 공직의 생명줄과도 같습니다. 공정한 직무 수행을 위해 마련된 이 장치를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혹시라도 억울하게 연루된 분들에게 마지막으로 조언해 주실 말씀이 있나요?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신속하게 전문가와 상의하여 대응 논리를 짜십시오. 소청심사는 기한이 정해져 있으니 시기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철저한 준비만이 여러분의 신분과 명예를 지키는 유일한 길입니다. 어려운 용어 대신 당신의 언어로 소통하고 결과로 증명하겠습니다. 누리행정사에게 문의하세요.